이기선입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마음 깊이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동 소재 프란시스코 교육회관을 찾은 지 금년으로 온 1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 책에서 조금 벗어난, 좀 반칙을 한 낭독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은 때가 2004년 12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의에서 제정한 죽음준비 교육 지도자 과정은 총 32주간 64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나의 사생관, 죽음 준비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리포트를 제출하고 소정의 과정을 거쳐 2006년 11월 20일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증을 받았습니다. 당시 웨일다잉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이해가 점차 커지면서 2006년 5월부터 첫 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9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무료 양로원인 청운양로원에서 좋은 죽음,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강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현재 명예이사장님이신 김옥나 회장님을 모시고 강의 시연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제대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혹시 실수는 하지 않을까? 심려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바로 이전에 있었던 수료증 수료식에서 나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겠나? 지금까지 배운 먼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자기 주관이 없다. 그래서 이 지도자증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자증을 주고받은 이 말씀을 기억에 꼭 참겨놓고 강사님들은 참으로 정성을 다해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다음 해인 2007년도 제2차 강의는 물론 만화방초가 다투어 활짝 피어나는 봄날처럼 많은 곳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도 기억에 남는 강의는 서울 대치성 소재 모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인데 강의 전날 주최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 강의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전갈입니다. 순간 당황하면서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앞서 5 강좌가 있었는데 무난히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이해를 시켜서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해결을 하여야 되겠다 해서 임종이라는 단어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 강의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데 혹시나 죽음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어떨까? 많은 그 신경을 쓰면서 강의를 한 때가 온 15년이 흘러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도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최근에도 환경에 따라 양해를 구하는 실정이니 그 당시 죽음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러 2017년 9월 어느 날 모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차 한 잔을 들면서 의자에 깊숙이 파묻히면서 잠깐 눈을 감으려 할 때 문득 순간 39년 전 선친께서 지으셨던 잔잔한 미소의 그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강의 내용에는 저의 경험 중에 기증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시신 기증과 장기 기증을 해왔습니다. 빌 게이츠 3세는 20년 동안 350부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잘 살게 해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주고 갈까? 자신이 재산이 많다면 좋겠지만은 생각 끝에 의학 발전의 연구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신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의 동의 소명으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어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첫째, 내 무덤은 만들지 말라. 둘째, 내 장례는 내가 관리한다. 셋째, 제사를 지내지 말라. 단 첫 기일에는 온 가족이 다 모여 나에 대한 추억과 가족 간의 정을 나누어라 하는 등을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죽음 준비를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죽음에 대한 마음은 편안하고 평정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죽음 준비 교육의 결과이며 특히 호스피스를 통한 편안한 임종과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이 자리를 잡은 결과라고 봅니다. 43년 전 국립의료원 내과 과장이 선친에 대해서 준비하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지인을 통해서 어느 산주를 소개받아 온종일 산을 헤매다가 여행 몇 자리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묘원이 많지 않다든가 또는 없었을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에 병실을 찾아가 선친의 용안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오늘 일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뜻밖에도 매우 편안한 표정과 잔잔한 미소를 훔쳐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병실을 나설 때 긴 숨을 몰아쉬면서 잔잔한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18년 전 선친께서는 당신이 낳은 자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 좀 누워야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임종 기도 속에 93세를 일기로 소천하였습니다. 마산, 대구 지역에 사는 가족 모두가 모이게 된 동기는 일주일 전쯤 내자와 손자 며느리가 선친의 방에서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선친께서는 신문을 보시다가 예비야, 이게 무슨 뜻이냐? 가끔은 외래어의 뜻을 묻기도 하셨는데 그날따라 애비야, 저기 손님들이 와 있구나. 방 안으로 모셔야지. 어서들 들어오시라고요 하시면서 창문 쪽을 향해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참석하신 정현채 박사님은 이것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6년 전의 일입니다.
지인으로부터 급한 전가를 받고 부천에 있는 어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실에는 가족들과 지인들이 계셨습니다. 임종을 맞이하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사자의 소가 생각이 나서 침대 옆으로 바싹 다가갔습니다. 이미 임종 과정에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환자와 최상의 거리를 확보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나는 누구이며 함께 바칠 수 있는 몇 가지 기도문과 이곳은 다 잘 될 것이란 그 점과 유체 이탈 이후 유의해야 할 몇 가지를 당부를 드렸습니다. 주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나는데 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녀가 급히 손수건을 꺼내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 몇 분에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병실 어느 쪽에선가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습니다.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슬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분은 지금 암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통증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오히려 당신을 위로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를 어서 떠나가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고 싶은 마음은 그동안 죽음 준비 교육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나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옥천 봉사패를 받았습니다. 12년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자에게 내리는 징표인 사랑상입니다. 움직임이 다할 때까지 이 사회를 위하여 봉사활동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명예회장님이신 만수무강과 각당이요 영원하소서. 감사합니다.